자, 아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 DJI에서 새로운 액션캠을 출시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DJI 액션 3죠. 제가 옛날에 DJI 액션 1을 리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억상. 그 다음 제품이 나온 거죠. 오늘은 이 액션캠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오늘은 이 액션캠을 구매하실 분들 중 궁금하신 분들이 많겠지. 그러면 많겠지. 자, 리뷰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세기 PNC에서 액션 3 어드벤처 콤보 킷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 제품이 일반 킷이 있고 어드벤처 킷이 있는데, 일반 kit은 딱 이거만 주는 거예요. 어드벤처 kit은 이 본체랑 배터리 팩이랑 이 배터리 3개를 주고, 그리고 봉도 줍니다. 그래서 이게 61만 3천원, 그냥 일반 액션캠이 48만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어드벤처랑 같이 주는 봉은 생각보다 크고 들고 다니는 게 너무 고추장스럽고 상간대 기능이 없어서 상간대를 따라 들고 다녀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어딘가 뒀는데 없어졌어요. 최종적으로 액션 3를 구매하게 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번 작아서, 2번 손떨림 방지, 3번 발열 없는 4K, 4번 고프로랑 액세서리 호환이 돼요. 5번 전면에 액정이 있다는 거, 그리고 6번이 고프로보다 쌉니다. 저는 이 액션캠을 브이로그랑 이제 서버캠 용도로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 고프로 11을 구매하려고 했었는데 구매 후보에서 떨어지게 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고프로는 오랜 시간 찍으면 발열 때문에 꺼져요. 그래서 저같이 좀 4K로 오랜 시간 찍을 사람들한테는 고프로가 맞지 않아요. 그런데 오즈모 액션 3 리뷰를 제가 다른 사람들 봤을 때 발열이 없는 4K로 장시간 찍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샀습니다. 일본 여행 갈 때도 쓰고 포토배틀 찍을 때도 쓰고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3개월 동안 넘게 썼고요. 진짜 제가 사용하면서 어땠을지 항목별로 봅시다. 일단 화질. 이 액션캠이라는 장르 자체가 화질을 우선시하는 장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좀 커다란 풀프레임 카메라를 살 때는 화질이 우선시 되니까 사는 거잖아요. 근데 액션캠은 어느 정도 수준만 되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액션 3가 화질이 그렇게 막 좋진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스마트폰으로 찍은 4K보다 화질이 떨어져요. 근데 나 일본 브이로그 되게 깔끔하고 좋던데? 맞아. 그런데 초광각으로 이 정도까지는 버텨준다는 거야. 괜찮은 화질을 보여줍니다. 사용할 수 있는 액션캠의 그 4K 허용 범위를 지키고 있는 화질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괜찮다 정도지 막 화질이 엄청 깨끗하다 이런 말은 할 수가 없는 레벨의 화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된 이미지 화질을 쓰면은 배터리를 조금 더 먹지만 화질이 조금 더 좋아지기도 하고요. 고프로 같은 경우에는 5.3K가 돼서 화질이 좀 더 좋지만 저는 굳이 그거 필요 없거든요. 그냥 4K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야간에는 당연히 전자식 손떨림 방지 때문에 잔상이 생깁니다. 이거는 다른 카메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풀프레임 카메라인 ZV-E1도 동적 액티브를 키면 이 잔상이 나오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그냥 가만히 들고 있거나 혹은 조금 빛이 있는 환경에서 촬영을 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면 아예 손떨림 방지를 끄던지. 조명이 없는 일반 실내에서도 화질은 그냥 무난한 수준을 보여줍니다. 다만 기본 색감이 조금 채도가 강한 생톤이고요. 그리고 10비트를 지원을 하는데 디시네라이크라고 해서 약간의 후보정이 필요한 색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는 색감이 좀 이쁜 액션을 좀 만들고 싶어 같은 경우에는 디시네라이크로 촬영한 다음에 색보정을 필요로 하죠. 그런데 이 기본적인 생톤이 좀 호불호가 있는 톤이에요. 좀 대비가 세고 채도가 세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인 브이로그를 좀 감성적으로 찍고 싶다 같은 경우는 좀 안 맞을 수가 있다. 그러면 디시네라이크를 써야 되겠죠. 그리고 초광각, 광각, 표준 이 세 가지의 화각을 보여주는데 초광각이랑 광각은 안 썼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왜곡이 심해서 약간 영상을 볼 때 어지럽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10mm랑 11mm인데 표준도 15mm라서 지금 보통 우리가 영상을 찍을 때 사용하는 1635 렌즈의 16mm보다 작기 때문에 충분히 잘 찍을 수 있었습니다. 자, 향상된 이미지를 껐습니다. 강화된 이미지를 켰습니다. 화질이 조금 좋아졌나요? 그리고 화질 부분에서 HDR 기능도 지원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해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저를 잘 잡고 있죠? 역광 상황에서도 저랑 아마 태양을 잘 잡을 거예요. 그래서 HDR 상황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을 여러 개를 찍은 다음에 하나로 합쳐가지고 이제 어두운 부분이랑 밝은 부분을 합치는 거기 때문에 4K 60프레임 촬영은 안 되고 4K 24프레임, 30프레임으로 촬영이 되고요. 그래서 HDR이 화질이 좋아요. 충분히 좋죠? 역광인데 지금. 자, 이게 브이로그로 얼마나 좋냐. 그냥 이게 가벼우니까 그냥 아무거나 찍어도 돼. 그리고 부담감이 없어. 제가 지금 ZV-E1으로 찍고 있거든요. 요즘 이 사가지고 잘 쓰고 있는데
솔직히 브이로그 찍을 때 너무 귀찮아요, 맞죠? 난 계속 이거 쓰고 싶어. 맞지? 응. 야 좋다. 봐봐. 하나 둘 셋. 와 이런 식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숨도 괜찮죠? 잘 들리죠? 그래서 여행 갈 때 너무 좋은 것 같아. 뭐야? 아 그리고 이게 30cm 이내로 들어오면 초점 문제가 있다고 막 하거든요. 근거리 초점 문제. 난 개인적으로 별로 못 느꼈습니다. 지금 30cm 안쪽인데 잘 나오지 않나요? 그리고 어차피 액션캠은 초점이 고정이기 때문에 맞지? 어차피 고정이기 때문에 맞을 대로 다 맞거든요. 근데 어차피 뭐 이렇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엔간한 거는 다 된다. 너 왜 이렇게 잘생겼어? 내가 좀 살펴야 돼. 발열은 없습니다. 4K로 제가 계속 찍어봤는데 100분이고 120분이고 계속 찍을 수가 있었어요. 그냥 브이로그로 찍거나 여행을 다닐 때에도 그냥 눌러서 찍고 끄면 되는 거예요. 발열이 없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겠죠. 뭐 바이크를 타신다거나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 블랙박스 정도로 사용을 하는데 그때도 발열이 없으니까 이게 언제 꺼질지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예능 같은 거 찍을 때도 굉장히 긴 시간 찍어야 하잖아요. 그럴 때에도 발열이 없으니까 그냥 믿고 맡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손떨림 방지는 기본적으로 오프, RS, RS 플러스 수평 유지 기능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RS만 썼어요. 왜냐하면 RS 플러스가 좋긴 한데 RS로도 충분히 굉장히 손떨림 방지가 좋기 때문에 RS 플러스는 쓰질 않았고요. 그리고 RS 플러스를 켜면 화각의 손실이나 화질의 열화가 좀 있기 때문에 RS로도 충분히 잘 찍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행 유튜버들이 액션캠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현장감, 역동성. 그렇죠. 이 현장감이랑 역동성을 찍기에는 수평 유지 기능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현장감이기 때문에 수평 유지 기능이 크게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찍어도 돼. 수평 좀 틀어지면 뭐 어때? 근데 수평 유지 기능 써보니까 화각이 좀 많이 줄어들지만 진짜 45도까지 수평이더라. 자, 지금 RS로 찍고 있습니다. 지금 락스테디죠? 그리고 표준인데요. 굉장히 흔들리지 않게 잘 찍히는 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달리더라도 안녕하세요 여러분. 굉장히 잘 되죠. 자 그리고 지금은 락스테디 플러스입니다. 화각이 조금 더 줄어들었죠. 그래서 뛰면 조금 더 손떨림이 잘 잡히나요? 자 그리고 이게 호리존 스테디입니다. 이거는 제가 아무리 이렇게 기울여도 지금 기울이고 있거든요. 수평을 잡아요. 근데 이게 45도를 넘어가면 이게 세로가 됩니다. 세로로 할래? 가로로 할래? 이런 식으로 잡아주고요. 이 상태에서 뛰더라도 손떨림 방지랑 수평 유지를 해주고 있죠. 수평 유지를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이 기능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내가 구매를 하기 전에 몰랐는데 구매 후에 써보니까 좋았던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배터리가 생각보다 많이 오래 갑니다. 제가 보통 액션캠을 쓸 때 배터리가 좀 오래 못 가니까 한 70분 쓰면은 뭐 갈고 이랬던 적이 많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본 여행 갔잖아. 배터리 별로 안 갈았지. 하루 종일 썼어. 그니까 4K로 찍었을 때 한 120분에서 140분 정도 찍으면 다 소화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조 배터리 기능을 해요. 여기 USB-C 꽂고 여기 USB-C 꽂으면 보조 배터리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얘가 고속 충전 기능을 지원을 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PD 충전이다 20분 충전하면 거의 한 80% 차요. 그래서 찍다가 배터리가 없는데 쓱 꺼져 넣고 다시 빼서 찍어도 굉장히 오래 찍을 수가 있었다. 그리고 당연히 촬영 중에 충전이 가능합니다. 액션 1이 문제가 됐던 게 이 RS 기능을 켜면 내가 찍는 모습이랑 내가 찍었을 때 싹 돌리면 이 화면 딜레이가 1초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0.3초로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찍을 때 싹 돌려도 바로 보여요. 그리고 퀵 레코딩 지원을 합니다. 이게 전원을 켜면 정말 빨리 켜져요. 느린데? 처음 이렇게 킬 때가 조금 느린데 그 다음부터는 켜면 바로 켜져. 보이지? 하나 둘 셋. 굉장히 빨라. 그리고 이 녹화 버튼을 누르면 바로 녹화가 돼요. 녹화 버튼 눌러볼게요. 봐, 1초 만에 녹화가 돼. 녹화를 끄면은 3초 안에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다시 꺼져요. 그래서 배터리가 더 오래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DJI 마이크를 판매를 하는데요. 이 DJI 마이크랑 이 액션3랑 결합이 가능해요. 듀얼 레코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브이로그를 찍을 때 아 이게 숨이 잘 안 되겠다 싶으면 여기 끼워서 이렇게 끼워두면 숨 머신으로 쓸 수 있어요. 제가 포토배틀 때 그렇게 써봤거든요. 굉장히 잘 됩니다. 단점을 보자면 제가 쓰는 용도에는 단점이 없었어요. 전혀. 맞아요. 4K 잘 되고 발열 없고 손떨림 방지 잘 되고 가볍고 오래 가고 그리고 마이크도 연결하면 되고 그리고 얘의 기본 마이크도 나쁘진 않거든요. 물론 좋다는 건 아닌데 나쁘지도 않아요. 그래서 쓰기에 정말 좋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딱 한 가지 꼽자면 이 파일이 저장되는 게 펫32 규격이라 그런지 30분을 찍으면 영상이 4기가마다 끊겨요. 프리미어에 올리기 좀 귀찮다는 건데 그것만 주의를 한다면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말고 다른 분들에게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고프로보다 사진 안 좋아요. 고프로는 애초에 5.3K 같은 걸 지원하기 때문에 레벨이 다르죠. 화질이 우선이라면 이제 고프로 11이라던가 인스타 360에서 출시하는 이제 1인치 센서 액션캠이라던가 그런 거를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조도에서 잔상이 있다. 이게 딱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만족도가 100%입니다. 그래서 주변 분들이 액션캠을 추천해 달라고 하면은 보통 이걸 추천드려요. 나만 해도 이거 맨날 찾잖아. 그러니까 맨날 이걸로 찍자고. 그러니까 좋아. 그리고 이쁘게 나와. 내가 왜 이걸로 자꾸 찍자는 줄 알아? 초광각이라서. 초광각이잖아. 그러니까는 얼굴이 좀 작게 나오고 맞아. 코가 크게 나와서 맞아. 얼굴이 예뻐 보여. 맞아. 그래서 내가 일본 브이로그 때 내 모습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우리 브이로그 찍자고 하면은 계속 그거 찾는 거거든. 이쁘게 나와서. 제일 중요하죠 그게. 맞아. 특히 여자친구랑 뭐 같이 찍겠다 하면은 사실 그것도 생각하면 좋은 점이지. 맞아. 한 개 더 사고 싶어. 그러니까. 뿅. 슉.